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의 증액 갱신 계약이 크게 늘었는데요. 임차인들이 높아진 전셋값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전세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이 될 경우 이런 증액 갱신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럴 경우에 임차인들은 어떤 점을 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택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들, 향방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죠. 02-2638-3962번 메모해 두셨다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를 부동산 투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여기에 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 부동산의 미래,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여기 서 있을 때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옆에서 같이 방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즐기고 계시고 정말 행복해 하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진심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내용도 준비하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부동산 관련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저희 세미나로 문 열어볼게요. 어떤 자리죠?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일단 선거 끝나고 한번 보자 하는 심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이거 지역 불문하고요. 거래가 없어요. 단 입지별로 양극화, 즉 서울은 계속 집값이나 전세값이 오르긴 합니다. 지금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선거 지나고 혹 떨어지지 않을까, 정부 정책 등으로. 제 생각에는 과거 10년 동안 여름만 되면 봄, 여름, 가을 크게 뛰었고 겨울에는 주춤하고 이게 또 반복될 것 같고 선거 끝나고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거는 다른 나라를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식회사 동산이형, 이 동산이형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자, 서울 전역 강남 용산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30억이다 50억이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재개발은요,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이 사이면요 3억에서 5억 전세 끼고 투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억 40억 투자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얼마 만에? 약 10년 동안요. 그렇다고 10년 있다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준히 뛰어요. 자, 꼭 잊지 마세요. 지금은 재개발을 모르면 큰일 나요. 특히 재개발도 입지가 좋은 강남, 용산, 한강변, 서울로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갈아타기라든가 또는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아마 새 아파트, 헌 아파트 평수대로 이거 다 특강 시간에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 개별 상담. 아, 내가 정말 이 고민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주택, 1주택, 다주택 할 것 없이 정말로 감탄했다라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유능한 전문가들이 자 많이 포진돼 있어요. 반드시 이번 목요일 날 내일 2시에 꼭 참석하세요.
네, 정말 대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한번 대비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지금부터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고민 상담하기에 앞서서 이슈 체크 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들고 와주셨나요? 네. 자, 집값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 잠깐 주춤하더니 서울이 계속 0.14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자, 어느 지역을 잡아야 할 것인지 또는 반대로 말하면 어느 지역은 잡지 않는 게 좋은지 자 6위부터 쭉 속도를 내볼게요. 6위 제1 순환고속도로 안쪽을 잡아랍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써놨네요. 자 의정부 덕양이 한계선이에요. 자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용인 의왕 안양 삼본 부천 이 안쪽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이에요. 바깥쪽보다 이게 서울을 기점으로 자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의 서울 외곽과 강남 성향 경기도 차선으로 잡아라. 여기도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더 긍정적이겠죠. 자 아무튼 강남이나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좋지 않다.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5위 서울과의 교통거리가 가까운 곳. 이제 서울에서 전철을 특히 전철이 됩니다. 전철을 타고 갔을 때 빠른 곳들은 괜찮아요. 자 여기 GTX를 예로 들었는데 꼭 GTX가 아니라도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GTX 서울에 12개밖에 없어요. 오, 전철 엄청 많죠. 그래서 GTX가 있는 곳들은 장기 전망이 밝습니다. 보이시죠? 자 10년 전보다 경기도 아파트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왜? 신도시 때문에. 근데 거래량이 적어서 팔리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과의 교통거리가 가까운 곳들은 출퇴근 학군이 용이한 곳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SRT, GTX 인근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 자 이번에는 4위. 이제 순위가 올라갈수록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위가 교통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서울에서 실제 거리입니다. 아무리 전철이 빨리 간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멀면 별로예요. 자 실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여기 경기도 지도를 그려놨죠. 이게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인데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하얀 이 서울에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군포, 안양, 광명, 수원 그래요. 비교적 여기에 유성도시가 다 몰려있죠.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까울수록 좋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래량도 줄고 상승 탄력 받는 데 한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3위는 뭘까요? 서울이 아니라 강남, 다른 말로 한강. 강남에 있는 한강. 자, 강남에서 실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원을 똑같이 그리면 안 돼요. 남쪽이 유리해요. 실제로 지금 보면 경기도 보면 한강 남쪽으로 많이 뛰고 북쪽은 별로 못 뛰고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도. 자, 이게 서울입니다. 하얀 게. 북쪽으로는 남양주, 의정부, 일산, 여기 고양시 덕양, 김포의 일부. 근데 남쪽은 하남, 성남, 의왕, 군포, 심지어는 수원까지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강남이 여기 서울의 남쪽에 위치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강남과에 가까운 이 수도권 남쪽이 여기 의정부라든가 그 양주, 파주 이런 수도권 북부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강남, 특히 이제 강남에서도 기준이 압구정이에요. 한강 라인. 자, 아주 중요한 내용 했습니다. 그러면 2위는 뭘까요? 우리가 재테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위. 자, 세대수 300세대 이상으로 잡아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아파트고 아무리 입지가 괜찮더라도 이건 상대적인데 자 돈이 부자라서 50세대짜리 잡는 강남에 50세대짜리 100세대짜리 잡는 것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500세대 이상의 마용성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집값도 많이 뛰어요.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량도 적어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송파 가락 삼익 맨션 31평 88년 입주 1000세대, 오 가깝네요. 936세대 2013년에 5억 5천이었던 게 20억까지 왔어요. 20억까지 21년 20억, 오 많이 뛰었네요. 그런데 자, 예를 들면 같은 송파동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약 200세대짜리들 5억 2천, 가격은 비슷하네 2013년에. 근데 얘는 13억 5천으로 누구는 20억을 돌파했는데 누구는 13억대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세대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이제 1위는 뭘까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두두두두 1위. 자, 아파트나 반드시 이쪽으로만 접근하세요. 부동산 하면 예외도 있지만 예외 따지기에는 너무나 바빠요. 자,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를 매입해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을 사러 다닌다면 그냥 아파트 괜찮아요. 제가 나쁘다고 안 할게요. 단 세대수가 따라줘야죠. 그 다음에 재개발 빌라. 재개발 빌라. 자, 이걸 매입하라 이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제외되는 뭐 오피스텔, 토생, 단독 다가구 많죠. 이런 것들은 특수한 사항 아니면 불리합니다.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안 뛰고. 자, 그러면 아파트 아닌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비아파트라고 하는데 왜 비아파트가 안 좋냐? 투자성이 없어요. 물량도 넘쳐나고요. 평생 안 팔려서 고생합니다. 기회비용을 놓쳐요. 얘 때문에 안 팔려갖고 아파트를 다 놓쳐요. 안전성도 없이 추락하고요. 황금성이 뭐냐? 잘 안 팔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그러면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 비아파트 순위를 한번 먹여볼게요. 자, 7위 나홀로 아파트. 그래도 7위 나홀로 아파트도 여기 들어가요. 아파트긴 아파트지만 비아파트 취급받아요.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순위가 올라갈수록 안 좋습니다. 5위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나와줘 주거용. 4위 재개발 관련 없는 빌라입니다. 재개발 관련 있으면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서울일 경우. 근데 관련이 없으면 더 나빠요. 상가 아주 안 좋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상가 수익형 따져서 상가하는데 테마형 상가가 아주 안 좋아요. 2위가 뭔 줄 아세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뭐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거의 안 좋습니다. 협동조합도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1위는 기획부동산에 있는 땅을 잡는 사람들, 경매로 토지 잡는 사람들. 자, 상당히 알짜 정보들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고려를 해보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교통이나 위치 선정, 주택 유형 등 이제 알아봤습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부동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참석해 보시면 좋을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고요. 이 주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필요한 고민 해결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또는 지금 막 채널을 돌리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네. 자본금이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서 강남에 한 1, 2억대 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예. 개포 사동과 양재 일대 재개발 쪽이랑 논현동, 반포일동, 잠시분동 재개발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추진하고 있어도 입지가 강남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하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네. 아니면 지금 논현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예.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논현일동 합동역 인근과 선정능력, 반포일동 인접한 곳 중에서 어디가 더
추진이 빠를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자, 일단 지금 소액으로 강남에 조금 보고 계신데, 강남 쪽으로 보고 계신데, 개포와 양재, 노년, 잠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년이 조금 더 나을지 이 부분 궁금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소장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돈이 이제 1, 2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10년 내다보고 강남 쪽 재개발 투자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 뜻이죠? 네. 아, 좋아요. 여기가 그냥 막연하게 재개발 되지도 않고 스타트도 안 했는데 뭐 추천하면 좀 그렇고, 여기가 지금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또는 동의서 징수를 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비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재개발과 관련 없는 걸 여기는 생비리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빌라가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은 아파트가 될까요? 빌라가 될까요? 빌라일 거예요. 빌라가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나중에 아파트가 돼요? 빌라가 돼요? 아파트가 되죠. 그렇죠. 자, 빌라가 되는 곳은 되게 되면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오늘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예 제가 저번에도 여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싸그리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와, 여기 보이네요. 자, 여기가 지금 반포고 잠원이고 신사, 압구정, 청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이죠. 맞죠? 네. 자, 여기가 지금 60억대 하는 곳이고, 잠실도 질문하셨으니까 이 잠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잠실이 되겠습니다. 잠실. 여기는 60억대, 30평 기준, 9평 기준으로 여기는 30억대예요. 두 배나 차이 나네요. 이 탄천을 기점으로, 그쵸? 자, 이걸 써놓은 의도는 있어요. 자, 지금 질문 주신 곳이 정리를 왼쪽부터 한번 해보면, 여기 신노년역 이짝으로 이렇게 이게 A가 지금 반포예요. 반포 1동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죠. 반포 1동. B는 여기 위에서부터 자, 쭉 한번 그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왼쪽이 노년 1동, 오른쪽이 노년 2동인데, 자, 지금 색깔 칠해 놓을게요. 반포 1동.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년, 여기가 전체적으로 색을 쭉 칠해 놓은, 여기가 B 해 놓고 그냥 노년이라고 할게요. 노년은 1, 2동을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삼도 얘기하시는데, 역삼은 대략 한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요. 한 이 정도 돼요. 여기를 C하고 역삼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 방배 쪽도 있고 한두 군데 있긴 한데 여기가 주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넘어가면 잠실 그 밑에 여기 아시아 선수촌 바로 밑에 여기 바로 잠실 본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네. D라고 할게요. 잠실 본동에 이제 재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아타운 네. 본동.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상당히 크게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큰 곳이 있는데 여기를 E 해서 자, 삼전동이라고 한번 할게요. 제가 왜 이걸 일부러 다 끄집어냈냐면 이거 위에도 군소 지역들이 있지만, 자, 이 강남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또 이게 신속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역세권 활성화로 변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들의 공통점은 자, 추진위가 구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거나 지금 계속 동의서 징수를 하는 곳들인데,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워낙 입지가 좋아서 한 10년, 15년 분양할 시점에는 기본 이 일대는 다 최소 40억에서 70억까지 갈 곳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내 돈은 겨우 1억, 2억 투자하고 뭐 추가 분담금 10억 생각하더라도 4, 5억 집값까지 해서, 그런데 40억에서 6, 70억 간다면 이건 대박 아닙니까? 그쵸? 단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좋냐? 솔직히 속도가 다 입지가 좋아서 속도가 빠른 곳이 제일 좋은데 누가 속도가 좋다고 단정은 못 짓고, 단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자, 노후도를 보면 자, 85% 여기 노년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포도 좋아요. 노후도 거의 슬럼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제로 노후도가 85% 대단하네요. 두 번째 집값. 자, 집값 여기 써놨네. 60억이라고. 그죠? 당연히 이 압구정 밑에 이 노년이 가장 집값이 비싸겠네요. 이 밑에보다는 한강과 가까운 쪽이. 반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다세대 비율입니다. 이게 높아야 단독 다가구보다 다세대 비율이 높아야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A 반포가 두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2022년, 2024년. 미끄러졌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서너 번씩 다 탈락합니다. 왜? 탈락한 다음에도 특별한 사유 아니면 바로바로 올려요. 반대 동의율 때문에 탈락하면 1년의 페널티가 주어지지만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튼 두 번 탈락했던 이유가 단독 다가구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노년은 이제 우후죽순 막 스타트를 끄는데 반포보다는 유리해요. 그래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반포 1동, 2동 중에서도 유리하냐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따가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잠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쪽도 지금 뭐 때문에 동의율이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냐면 단독 다가구 상가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셨나요? 네. 단독 다가구 상가 비율이 많아버리면 토지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이거 반대 비율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또 반대로 얘들이 너무 적고 다세대가 워낙 많아.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다세대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사업성 문제를 따질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세대가 많아야 돼요. 왜? 50억씩 40억씩 가는데 뭔 사업성을 따집니까? 무조건 통과가 돼서 다세대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사업성을 따지는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들. 서울 외곽 이런 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곳을 순서대로 한번 내가 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세요. 무조건 노년으로 가세요. 노년으로. 왜냐하면 속도가 특별히 빠른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포입니다. 반포는 두 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역 지정을 잘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역삼 얘기했는데 여기 네 번째가 잠실본동이고요. 마지막이 삼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속도가 유달리 빠르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는 노후도라든가 단독 다가구 비율까지 따졌을 때 이 순서예요. 자, 노년하고 반포 쪽. 그러면 이제 노년도 좀 해달라 금방 질문하셨으니까 좀 여기를 확대 좀 해볼게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자, 여기 신사부터 이 신노년 이렇게 선정릉 이게 바로 노년동이거든요. 그리고 학동역과 언주역이 있어요. 여기 학동역이 있고 여기 언주역이 있어요. 여기가 노년 1동이고 여기는 노년 2동입니다. 아까 여기가 반포 1동이었어요. 반포 1동.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도는 다 높아요. 근데 단독 다가구 상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 색깔을 칠하자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는 선정릉역의 밑에 쪽. 이렇게. 이 두 곳이 상대적으로 단독 다가구 상가 비율이 낮아서 통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에서 뭐 이렇게 가든 아니면 뭐 옆으로 가든 또는 뭐 평형사변형으로 이렇게 가든 자, 이런 모양의 구역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찝어드린 이 노년동에서도 이곳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가셔요? 네. 아우, 그래요. 지금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우리 젊은 시청자분, 자, 다음에 꼭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해서 집을 잡고 그럼 언제 잡아야 하냐 하는데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아요. 어차피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빌라 가격이 아파트보다 너무 낮아요. 지금 이해 가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 이제 뭐 속도가 특출나게 빠른 곳은 없지만 그래도 입지가 이제 워낙 좋아서 노후도와 집값, 다세대 비율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논현 쪽을 말씀을 주셨고요. 논현 중에서도 어디가 또 괜찮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네, 제가 자양 사동을 네. 재개발 목적으로 투자를 해놨거든요. 예. 그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모아주택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청파동 일가 용산이요. 예. 거기도 신속통합 계획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청파동 쪽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청파요, 청파 네, 일가. 청파 1구역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자양동의 이제 모아타운 추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부분 좀 궁금하시고 현 상황과 함께 또 청파동의 또 재개발은 어떻게 신통기획은 괜찮게 진행이 될지 한번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 선생님.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네,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시네요. 미래 전망이 밝은 자양동, 그리고 감사합니다. 용산에서도 청파가 핵심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 이거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지도에서 설명한 것보다는 이미 이렇게 써진 거, 화면에서 설명하는 게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도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청파 1구역이라고 하셨죠? 청파동 일가 그러니까 일가예요. 청파동 일가. 일가. 그러니까 그쪽일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런데 지금 서울역이 여기 있고 지금 일가인데 지금 거기 세대수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것 아니나요? 청파동 47번 나길 94거든요. 그러니까 투룸짜리 연립이에요. 신축 연립. 개별 사항 그렇고. 예.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네. 일단 이 일대에 이제 예. 지금 여기가 서계동이고요. 예. 그 밑에가 청파 2구역이에요. 서계 청파 2구역 이제 구역으로 보통 말하거든요. 예. 여기는 3구역, 청파 3구역. 그 오른쪽에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청파 1구역. 즉 또 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청파 역세권 활성화. 예. 청역까지 다 나왔네요. 예. 서계, 청파 1, 2, 3구역, 청파 역세권 활성화. 자, 아마 청파 1동이라면 이쪽에 이제 같이 연계돼 가지고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역세권 활성화만 조금 지나면 구역 지정 될 것 같고요. 네. 청파 1구역은 이미 조합 설립이 됐고 나머지도 다 구역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 또는 이제 조합 설립까지 구역 지정 한 1년에서 2년 사이 또 걸려요. 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 근데 대략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제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제 분양할 때 있죠. 관리처분. 네. 관리처분까지 기간을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7년. 예전에는 많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7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면 6년에도 가능하고요. 아. 자, 늦으면 한 9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사, 시공사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추진위 자체, 입주위 자체끼리도 싸울 수도 있거든요. 아. 하지만 그거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이 더 네.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있다면 아주 지금 최고로 좋은 걸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가 원래 10년 이상 재개발이 됐던 곳들이에요. 네.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그 10년 이거 이상을 보유한 기다려서 지도 한 7년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작 단계부터 따졌을 때 10년 이상 됐던 곳들이 많은데 이제 겨우 이제 구역 지정된 상태. 이제 구역 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피라는 게 붙어요. 프리미엄이란 말 들어봤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몸값이 뛰었는데 이 빌라값이 뛰었는데 이제는 피 좀 더 지나면 몸값도 뛰면서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붙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얘 입주하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40억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기 물론 추가 분담금은 10억 정도 감안해야 돼요. 네. 대지 지분이 5평 기준으로요. 예. 이해되셨나요? 네. 10억 내면 어때요? 40억 가는데. 40억의 근거는 차고 넘쳐요. 여기 한남뉴타운 가격 대비, 여기 공덕동 아파트나 이쪽 마포 아파트 대비 다 따졌을 때 앞으로 10년 후고 여기는 또 만세대 넘거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여기는 계속 끌고 가야지 도중에 팔면 절대 아니디옵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양동을 한번 볼까요? 네. 자양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양동은 지금 이왕 많은 분들이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자양 4동이에요. 사동. 예, 4동. 참고적으로 신속통합 이거 지금 계속 추진 이제 이미 구역 지정돼 갖고 조합 설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 여기가 바로 옆이 성수라서 많이 갈 거예요. 한강변 보이는 곳은 이미 15억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 전에 뭐 3억 4억밖에 3년 전에 3억 4억이었던 곳이 15억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아파트는 워낙 비싼 데다가 웬만한 아파트보다 입지 좋은 빌라가 훨씬 많이 가요. 방송에서도 빌라 방송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안 좋은데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동의 위쪽에 이제 모아타운이 원래 있었어요. 모아타운이 있었는데 여기가 추진하다가 깨지고 거의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있는데 4, 5, 6구역이 다시 추진 중입니다. 네. 4, 5, 6구역.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건대. 여기 건대 모아타운 써진 거 있죠? 네. 예, 건대 모아타운이 여기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기 색깔 칠해놓은데 자, 얘가 지금 어디 근처냐면 건대 입구역 있죠? 네. 가깝잖아요, 거기에서. 네. 자, 그렇게 거기에서 가까운 가까워요. 얘를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도 이제 좀 아는데 여기가 지금 동의서는 60% 가까이 됐어요. 아세요? 네. 네. 그럼 동의서는 통과가 된 거예요, 거의. 60 넘어가면 통과되는 거고 단 이제 토지 지분 있죠? 네. 예, 토지 같이 걷거든요. 얘가 지금 간당간당해 이제 50까지 되면 얘는 통과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45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통과가 이제 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럼 거의 다 왔네요. 그쵸? 네. 이게 되면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구청에. 아세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데 후보지 지역이라고 해요, 보통. 네. 근데 후보지라고 그래서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이제 확정됐다는 거예요, 구역 지정이. 이해됐죠? 네. 네. 자, 그런 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괜찮죠. 물론 얘가 또 역도 가까워요. 건대 있고요. 역 가까워요. 네, 가깝고. 이왕 나온 김에 자, 이제 자양동 3가에는 7 재건축이 있고 신속통합이 최근에 구역 지정 하나 된 게 있고요. 자양 2동은 A, B, C라고 한강 인근에 있어요. 얘들 모아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A는 지금 동의서 70%, B는 구역 지정 됐고요. C는 막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자양 1동에 모아타운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건대 모아타운이 있으니까 건대 모아타운이 두 군데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여기도 지금 구역 지정 둘 다 됐어요. 이게 상당히 빨라요. 자양동도. 자, 이렇게 제시했는데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에게 딱 하나만 조금 조언을 해드린다면 어차피 얘 너도 뛰고 나도 뛰는데 속도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이거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네. 자, 여기 지금 건대 모아타운이 더 갈 것 같아요. 여기 밑에 A, B, C 쪽이 더 갈 것 같아요. A, B, C가 더 갈 것 같아요. 훨씬 더 가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물론 한강이 보이면 더 비싸겠죠. 네. 한강. 지금은 한강이 보여봤자 10억 아래예요. 그러니까 보여봤자 뭐 솔직히 투자 금액이 4억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3억에서 8억 수준이에요. 예. 여기도 그 정도 돼요. 예. 3억에서 8억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한 30억 정도 한다면 보이는 것은 70억까지 갈 수 있어요. 차이 많이 나죠? 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잘 하신 거예요. 이거를 좀 고려해서 판단하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좀 도움 될까요? 네. 그래요. 많이 도움 왜냐하면 됐습니다. 속도가 비슷하고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1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입주 때는 이렇게 벌어져요. 이건 거의 유력해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두 곳 다 속도가 또 빠른 편이고 기다리신 만큼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자양동 관련해서 조금 더 또 디테일하게 말씀 주신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고려를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바로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전에 네. 소장님 특강을 듣고 재개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두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수동 재개발과 함께 추진이 되는 나홀로 아파트, 네. 강변 동양, 강변 현대, 한강 한신 등 30평대 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 대치동 음마 아파트, 반포 미도 1차 30평대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 이상 투자 목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할 때 어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보고 계신 곳 정말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어디가 괜찮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야, 저로 인해서 수익까지 거두시고, 특강 들으신 분들은요, 제 특강만이 아니라 보통 전문가분들의 특강을 듣고 특히 재개발의 경우 특강을 들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업이 이거예요, 이거. 맨날 연구하는 직업이 이거. 여러분들이 저처럼 입장 바꿔서 직업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재개발 연구하고 하는 직업이라면 똑같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해 되셨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오늘 좋은 질문인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성수 재개발은 아는데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자, 이게 트리마제라고 있어요. 이게 성수동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에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크로 포레스타, 서울 포레스타. 이렇게 세 개. 이게 3대장이라고 하는데 비싸요, 지금. 지금도 100 몇 억씩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1구역인데 1구역 강변 동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지금 아까 여기에 한강에 재개발이 들어간 아파트를 말하는데 얘들은 재개발하고 같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강변 동양 얘들 다 30억대인데 말만 30억대지 매물도 없고 사실상 40억대 뭐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성수 1이고요. 성수 2는 두 개 있어요, 아파트가. 강변 현대. 그다음에 한강 한신, 한이라고 할게요. 한강 한신. 이게 성수 2가 2 재개발입니다. 성수 세 번째 재개발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청구 강변이라고 있거든요. 청구 예. 강변. 여기는 성수 3구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자락 이렇게 있는 강변 임광이라고 있습니다. 강변 임광. 여기가 성수 4구역이에요. 이게 성수 전략정비구역 네 군데 다 아파트가 다 있죠. 네. 가격도 비슷해요. 굳이 따지면 오른쪽이 나아요, 왼쪽이 나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긴데 따지자면 왼쪽이 낫죠. 이쪽이. 네. 네. 압구정 저기하고도 가까우니까.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있는 얘들이 낫냐? 이게 A죠, A. 자, 이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네.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잠실도 지금 잠실주공 5단지하고 지금 비교하셨는데 불과 10년 전만 하면 볼 것 없이 잠실주공 5단지가 좋다고 하죠. 저렇게 몇 세대 되지도 않는 나홀로가 좋다고 하겠어요. 아무리 한강이지만. 근데 쟤들이 그냥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에요. 재개발 빌라랑 어울려서 맨 앞에 있기 때문에 77층짜리 높이로 가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여기 잠실을 보면 이게 종합운동장이고요. 여기 엘스 리센츠 바로 여기가 잠실주공 5단지예요. 네.
잠시중 5단지. 와우. 한강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자, 얘 지금 30억대 중후반 정도 가요. 비싸죠? 네. 자,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군데는 같이 한번 보자고요. 반포 미도하고 그 유명한 대치 음마 아파트 맞죠? 네. 아주 뭐 유명한 워낙 유명하니까. 자, 여기 대치 한보 음마 아파트. 자, 한보 음마. 여기는 학군도 좋고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위에 삼성역 호재에다가 전체적으로 재건축들이 쫙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포역의 밑에 쪽에 여기 이게 바로 미도 1, 2차가 있거든요. 예.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한강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위쪽에 반포 4대장, 원베일리, 마크로 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여기는 이렇고 그럼 전체적으로 네 군데를 써놓고 장점을 한번 보면서 또 입지를 한눈에 보면서 왜냐하면 크게 좀 봐야 어디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싹 나오네요. 자, 먼저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기에 이렇게 상당히 넓은데 성수 이걸 A라고 할게요. 자, 얘 장점 딱 뭐로 보여요? 일단은 한강이 보이죠? 예. 두 번째는 입지가 탁월합니다. 얘는 77층 고층으로 간 데다가 고급 주거타운으로 이제 25년을 기점으로 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멋대가리가 별로 없어요. 새 거래도. 그냥 위로만 뽑았는데 26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아치형으로도 하고 아주 멋있게 지을 거예요. 또 높이 올라가는 것일수록 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자, 얘는 네. 고층 77층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세 번째는 자 한남 뉴타운과 압구정하고 인접해 있죠. 네. 자 그리고 B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색깔 칠해 놓은 여기가 잠실이에요. 잠실주공 5단지. 지금 네. 이거 질문한 거잖아요. 네. 얘를 보자고요. 한강 근처네, 그죠? 1번 한강.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 2번은 전체적으로 여기는 저게 잘 돼 있어요.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고 이 주변으로 바로 옆이 어디냐? 바로 옆이 압구정입니다. 자, 압구정이고 청담이에요. 얘도 입지가 상당히 좋죠. 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여기 대치 위에 있는 여기. 자, 이제 색깔 칠하면 위치 비교가 돼요. 이게 C입니다. C, 음마하면 유명하죠. 여기는 학군의 왕이에요. 여기 대치, 도곡 유명하죠. 개포 학군의 왕인데 그리고 여기가 모든 산업체 저게 많아요. 이제 학군이 좋은 데다가 여기는 또 재건축의 메카입니다. 재건축들이 특히 많아서 메카고 세 번째는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업지대 있죠. 네. 예,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D 네 번째는 반포역 밑에 있는 여기 색깔 칠한 곳. 네. 여기가 D. 자, 미도 1, 2차예요. 지금 얘들이 가격대는 다 30억대 하거든요. 네. 물론 40억 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30억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의 장점은 반포가 위상이 달라졌어요. 반포는 좀 어때요? 집값이 비싸죠? 네. 반포가 고급 아파트, 설령 얘는 조금 한강에서 떨어졌어도 워낙 이 반포 새 아파트들이 치고 가면서 개포하고 반포가 확 벌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미래 입지에서도 반포가 유리합니다. 미래 입지에서도 같은 레벨의 이 밑에 있는 애들보다 얘가 많이 갈 가능성이 커요. 재건축이 되면 더 그렇고요. 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다 좋아요. 이걸 뭐 누가 좋냐 나쁘냐 할 수는 없는데 가격대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 A 이제 여기 성수 얘가 제일 앞질러 갈 가능성이 커요. 4대장을 잊지 마세요. 자, 압구정, 성수, 한남, 반포입니다. 잊지 마요. 네. 자, 네. B는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잠실중 5단지가 이제 얘가 송파구라는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한강이 보이지 않는
자, 미도 있죠. 미도. 네. B의 미도하고 가격이 같지 않을까? 이건 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잠실 5단지하고 미도하고 비슷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여기서는 안 좋은 게 죄송하지만 C 음마입니다. 음마. 자, 대치동이 이제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도 많이 뛰어요. 다른 곳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뛴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딱. 왜 한강. 음마가 덜 뛸 것 같아요? 예. 한강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최근 10년 동안 집값 상승 흐름을 그래프화시키면 앞으로 미래에도 더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각 지역 특징들 정렬해봤는데요. 일단 성수 쪽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6억에서 8억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분당 야탑의 매화마을 공무원 1, 2단지 20평대와요. 네. 도청동 LH 동분탕 센트럴파크와 더 퍼스트 30평대, 그리고 하대원의 아튼빌 20평대 실거주 투자로 어디가 괜찮을까요? 네, 6억에서 8억대 아파트 매수 어디가 좋을지 지역과 함께 문의 주셨습니다. 소장님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주 요즘은 다들 막 몇십억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자리 숫자 질문이 와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자, 좀 속도를 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야탑. 그래요. 그 야탑동에 있는 공무원 단지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네. 2단지고 이게 1단지예요. 1-2단지. 얘는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A 해놓고 공무원 1, 2단지. 아,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여기 도촌동 LH 분당 센트럴파크 또는 여기 동분당 파크뷰 네. 동분당 더 퍼스트 이거 말하는 거죠? 네. 자, 이 세 개는 뭐 같은 건데 여튼 B는 도촌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촌. C는 성남 쪽이에요. 성남 중원구 쪽인데 이게 아튼빌이라고 있어요. 지금 모란역에서 조금 오는 건데 이게 C 아튼빌. 여기가 고점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이게 고점이 중요해요. 얘는 10억짜리가 지금 7억 5천. 여기는 8억 했던 것, 9억 했던 것들이 8억. 현재 가격이고 얘는 30평대예요. 나머지는 25평이고 얘는 30평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아튼빌 20평대. 얘는 한 9억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6.5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낫냐? 자, 이것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공무원 이거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당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무산돼서 가격이 떨어진 거지 위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다 좋습니다. 자, 얘들은 상대적으로 밀려요. 얘는 도촌 성남인데다가 얘도 구성남이고 아파트 새 거긴 한데 어중간하고. 자, 이해 되셨나요? 네. 네, 공무원 1, 2단지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네, 분당 내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빠르게 세미나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세미나 정말 오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 일단 첫 번째 꼭 듣고자 하는 재개발 정보, 서울, 강남, 한강변, 용산 재개발 정보를 정확히 들으니까. 두 번째는 아파트 갈아타기 또는 뭐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상황에 맞는 어떤 특강도 들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1:1 상담을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꼭 내일 2시에 자, 지금 전화 주시고 참여하세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